사연을 들으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게 이 임대인분이 자기 갭 투자가 망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 피해를 세입자에 전가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특히 화곡동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화곡동이 200~300건 정도 경매 물건이 화곡동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빌라왕 사건 있죠. 네. 빌라왕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화곡동이었어요. 아, 왜 그렇지? 네, 본격 부동산 프로젝트죠. 3프로의 집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셔서 네. 바로 이제 고민 쓸 수 있는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 배너도 실제로 이제 바로 있고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함께 해주실 한 분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GG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G옥션 GG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이제 계약경제일보 그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자를 따서 GG. 계약경제. 예, 아. 저희가 신문사 언론사입니다. 저는 GGGG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굿게임. 굿게임. GG. 그래요? 네. 난 땅지자 두 개 쓴 줄 알았어요. 그렇게도 많이들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매 정보 업체다 보니까. 네. 근데 여튼 GG옥션에 지금 이제 경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이제 경매 통계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제공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 경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월 달에 낙찰률이 뭐 40% 정도 했는데 이 낙찰률이라는 것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한창 상승장에서는 낙찰률이 80% 정도 했거든요. 10개 경매 나오면 8개는 낙찰이에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 4개 정도, 3개 정도 낙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나머지 곳들도 결국 가격 낮춰서 낙찰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신건들이 많이 유입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 3회 정도 유찰된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1회차 그러니까 감정가가 100%면은 그 금액에는 사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는군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저희 첫 번째 사연이 좀 경매 관련된 사연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오늘 이주현 연구원님 모시기도 했는데, 네. 그럼 우리 지선 씨가 네. 사연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닉네임 기동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경매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집주인분에게 전세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이라고 속여 팔아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상현역 바로 앞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24제곱미터로 보증금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아무튼 7월에 전세 만기가 되면 소송과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전입 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 1순위 채권자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역 앞이라 공실은 없지 않을까 싶어 월세 받을 용도로 낙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4년 정도 안에 실거주 목적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겠냐마는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2주택부터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분이 낙찰받기를 기다리기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전세가율이 높아서 유찰될 것 같아서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 현재 경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두 번째, 금리가 높은데 제가 가진 현금 100%를 써서 낙찰 받을지 대출을 받아서 사야 할지. 세 번째, 아파트 매매 전에 보유해도 괜찮을지. 네 번째, 보유한다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렵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잘 그래도 마지막에 또 내줄 정리를 해주셔갖고 네. 저희가 답변 드리긴 그나마 좀 수월해지지 않나 싶은데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경매 분위기는 이제 앞에 살짝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 뭐죠? 이 대략 한 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주택에 포함돼요? 2주택에?
포함되죠. 이게 아, 돼요? 2020년대 이후에 이제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지금 그렇습니까?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피스텔 상황이 좀 안 좋죠. 자, 그러면 이분의 걱정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이고, 그죠? 네. 전세 살고 계신데 지금 아마 집주인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게 이제 경매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전세금을 아마 못 돌려주셔서 그러신 것 같고, 지금 보증금이 1억 4,200, 7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24제곱미터면,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 비싼 거 아닌가? 1억 4,200이요? 보증금이. 보증금이요? 네. 제가 이쪽 주변을 한번 봤는데 네. 보셨어요? 네, 그 매매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아유. 맞습니다. 갭 차이가 지금 1,000만 원 나는 지금, 어떻게? 어떡하냐? 네, 상황이 좀 그러면 좋진 않죠. 이 상황이면 네. 내가 낙찰 받아서 내가 사더라도 좀 손해 보는 거네요, 그죠? 뭐 재미를 썩 보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 또 음. 연구원님도 오셨으니까 네. 또 얘기 들어보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건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저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네. 뭐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가 1억 4,200만 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네. 전세가는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1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전세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세랑 거의 매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매입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에는 전세가 순환되지 않으면 사실 돌려받기가 힘든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근처에 전세가 만약에 다 비슷한 가격대면 또 전세에 들어오실 분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동향을 봤더니 네. 이 매매 가격은 2021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때 아파트 값이 한창 상승기에 이게 오피스텔로 이제 덩달아서 이제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전세 가격은 사실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때보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뭐 계약갱신 요건 그다음에 5% 상한이 적용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받쳐주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로 가잖아요. 누군가가 뭐 1억 한 3천에 받았다 쳐요. 네. 유찰이 돼갖고. 네. 그럼 그 사람은 경매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다행히 그 이제 주물권을 갖고 있는 형태의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이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낙찰을 받을 그걸 겁니다. 해줘야만 인수가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1억 3천에 받았는데 1억 4,200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0만 원 아래쪽으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몇백만 원 수준으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유찰이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억 뭐 그냥 9천만 원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럼 이 사람한테 1억 4,200을 줘야 되는 낙찰, 네, 그렇죠. 낙찰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했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도 낙찰 안 받겠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그렇죠. 말씀해 네.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1억 4,200만 원을 다 인수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 낙찰이 되면은 1억 4,200만 원을 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전세가가 이제 과연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느냐, 그 수요가 없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또 판단을 좀 해봐야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으시면은 뭐 사실 내가 1억 4,200만 원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임대인께서 또 세금이 있는지도 또 중요하고요. 만약에 체납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간 게 있으면은 내가 1억 4,200보다 더 이상을 주고 매입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세금을 내가 더 내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은 배당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낙찰이 되면 세입자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증금이 1억 4,200만 원이죠. 그럼 저는 나중에 8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돼요. 네. 법원에다가. 근데 1억 4,200만 원을 배당 받는다는 조건 하에 800만 원을 내는 거지만 만약에 세금이 먼저 다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 배당금이 1억 4,200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그럼 1억 4,200 아래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을? 아니죠.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세금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 분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주택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도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다 밀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나 뭐 이런 것도 밀려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이 확정한 일자를 받기 전에 체납된 세금이다. 그랬을 때는 뭐 세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세금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네.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면은 국가에서 그 교부 청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서야 체납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데 가는 과정에서 거기다 네. 이제 뭐 근로채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우선 순위로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인수 자체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지금 근데 또 더 큰 문제는요. 네. 이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서 이걸 샀대요. 첫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월세 집주인도 물건. 네, 집주인도 아마 살 때 네. 전세가 들어 있는 물건인데 월세라고 속여서 판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를 받은 거죠. 지금 전세 뺄 건데, 뭔 소리냐? 난 월세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럼 월세금을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요 상황만으로는 네.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누군가가 그냥 그냥 입금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뭐 1억 몇천을 지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결국에는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아마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분이 지금 나가려고 반환 소송이나 뭐 경매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소송이 지금 병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리 구제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런 좀 상황이에요. 네. 이분은 지금 일단 다른 거 막 뭐 다른 아파트 투자나 이런 거 생각하시기 앞서서 일단 지금 내가 내 돈 들어가 있는 1억 4,200 이거부터 일단 최대한 잘 보존하고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부터 일단 확실하게 고민하시는 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집주인한테 물어서 세금이 정말 하나도 없대. 정말 나를 믿어달라고 막 말을 해요. 네. 난 정말 세금이 없다. 체납된 게 없다는 거죠. 네, 체납된 세금이 없다면 그렇다면 보유하는 거 고민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 사실 그 오피스텔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피스텔이 어떤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거나 이런 용도로 내가 취득을 한다면 모를까. 나중에 어떤 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상현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위치가요. 그 지금 광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역입니다. 여기 상현역 왼쪽이 광교고요. 위쪽으로 가면 이제 판교 쪽으로 가거든요. 신분상선인데 네네네. 아마 이쪽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략 지금 24제곱미터로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뭐 지금 25인데 보시면 지금 전세가 1억 3,700, 매매가가 지금 뭐 1억 6천, 1억 5천인데 매물 형태를 보면 뭐 낮은 가격 순으로 지금 1억 5천짜리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아파트 연식이 이제 10년 차예요. 네. 10년 차면 이제 준 신축에서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전세 가격 자체가 더 높아질 상황이 조금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월세도 뭐 더 많이 받기 힘들 거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오피스텔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피스텔 투자 자체가 2020년도에 주택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아파텔 쪽으로 좀 풍선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세법으로 아예 그냥 규제를 강하게 내리면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주택수에 예외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거나 이제 다른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계속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이제 다주택자를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과감하게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 자체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요거는 계속 갖고 있다고 그 입지 자체가 좋아질 입지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오피스텔 수익형 상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가격대에 살 수 있을 만한 게 강남의 이면도로 쪽에 오히려 이 가격대가 있어요. 강남에도 보시면 1.8억이 있잖아요. 네, 1.8억이 있죠. 이런 걸 사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여의도 이제 신길이나 이 영등포 쪽에 오피스텔 많이 사세요. 네. 이 가격대도 보시면요. 여기 바로 신길이면 여기 바로 건너와서 여의도잖아요. 1.7억이에요. 잘 나가죠. 오히려 임대 수익률도 더 좋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혹시 오히려가 지금 6번 아, 그래요. 오히려 할 게 왜냐면 너무 많아. 오히려 또 어디 갈까요? 상암동? 투자대 아니 힙지로 힙지로 아시나요? 네, 오히려 힙지로가 낫지. 네, 충무로 쪽이나 2.1억이면 되잖아요. 왜 상현동에서 이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네. 투자 수익률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데이터 허브를 보시면 네. 이제 오피스텔 통계를 또 내거든요. 어. 네, 저희가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네. 오피스텔 통계가 있어요. 네. 네. 보시면 쭉 이제 가격 지수뿐만 아니고 네.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임대 수익률 자체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6%대, 뭐 5%대 지금 이런 수익률 자체의 흐름 자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엑시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찾는 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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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한번 해결해 드릴까요? 네, 닉네임 따라 미안하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의 오래된 팬으로 매번 집으로를 챙겨보다가 혹시 이 사연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희 부부는 60대 부부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시집 장가 보낸 후 남은 돈으로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마침 딸이 9월에 손주를 낳는데 제가 초반에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친구인데 갭 투자가 망한 것 같다면서 경매도 고려하고 있다. 차라리 집을 넘겨줄 테니 받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가 2억 1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계속 유찰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남편은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점을 활용하면 된다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집주인 제안대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는 것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해법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경매 관련된 이런 고민들이 질문들이 많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좀 어려워지는 네, 그런 아마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경매 하네요. 물건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는 경우가 지금 벌써 이렇게 네,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화곡동에 빌라에 살고 계신데 제 예전 또 화곡동 살았어요. 아, 정말요? 네, 와, 네, 네. 안 사신 데가 없네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10번, 결혼 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번 정도 이사를 오. 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네. 건 뭐 거의 어. 연례 행사라 네네. 화곡동도 살았죠. 네. 거기는 좀 어떠셨어요? 지역 자체. 화곡동에 제가 그 화곡동 그 하이웨이 주유소? 화이웨이까지 그동안. 큰 건 아니었고 음. 그 서부간선도로? 아니 뭐죠? 그 강서구청. 네네, 강서구청. 강서구청 네네네. 건너편에 SK 네.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빌라 건물 반지하 쪽에 있었거든요. 와, 거기가 밤 되면 네, 거기 굉장히 아유. 이게 화려하죠. 창문만 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거기. 하여튼 근데 지금 이분 사신 데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 네. 2억 1천만 원 있는데 보증금 돌려 못 주니까 그냥 집을 받아가라 이렇게 아마 집주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받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정말 사연을 들으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어. 이게 이 임대인분이 그러니까 자기 갭 투자가 망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 피해를 세입자에서 전가하는 네. 그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특히 화곡동에 몰려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화곡동이 200~300건 정도 경매 물건이 화곡동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빌라왕 사건 있죠. 네. 빌라왕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화곡동이었어요. 왜 그렇지?
아무래도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지역이 많긴 있고요. 많죠. 그다음에 신축되는 빌라들이 뭐 적정 시세를 알 수가 없고 적정 전세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사기도 치고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이분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깡통 전세로 봐야겠죠. 결국은 깡통 전세라는 것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경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경매를 넘기는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분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뭐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뭐 매매 시세가 뭐 1억 5천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 보증금을 또 보전을 해줘야 돼요. 낙찰을 네. 받더라도 결론은 2억 2천만 원 이상에 사야 한다는 거죠. 1억 5천짜리를. 누군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매로 나중에 신청을 해도 낙찰 받는 분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관련된 물건들을 보면은 특징들이 세입자분이 다시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면 거죠. 낙찰을 받아서 다시 재판매하실 생각에 낙찰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닐까? 사실 이분들이 그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사를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을 경매 신청 나오는 거는 자기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 놔두면 누군가 낙찰을 받지 않고 네. 계속 떨어지면 이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없어지면 경매 자체가 취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이 지금 마땅히 없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최대한 지금 임대인은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변제를 해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또 매입을 하면은 지금 원치 않는 유주택자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매입하면은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또 매입을 하게 되는 네. 꼴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세 깡통 전세와 관련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 소유자 세입자분께는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무주택을 유지하겠다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은 대출을 아닌 거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네, 대출을 좀 저금리로 해주겠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빌라 있는 어떻게 저 엘리베이터에 저 쇠사슬 이렇게 묶어놓고 응징 좀 할까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 차이가 거의 없는 데를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 자체가 그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히려 내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기 힘든 상황인 거죠. 제가 이렇게 더 화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걸 한 2번 지금 겪었기 때문에 네네. 더 그렇죠. 아시잖아요. 저 그 빌라 한 번 샀다가 좀 6천 손해 보고 지금도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근데 뭐 이거 왜 안 알아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알아봤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집이. 집 가깝고 너무 예쁜데 아, 그래요?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아, 그러면은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성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아파트보다 빌라가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이라 어쩌면 서민분들이나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더 많이 네. 가실 텐데 근데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네. 가격이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빌라가 상승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은 있어요. 빌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빌라. 네, 어떻게 하면 올라가요? 네. 재개발, 뉴타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 그러면 30년 돼야 되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예전 한번 뉴타운 이후에 이제 거주민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재개발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리고 네. 시공자들도 재개발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한 번 하고 이제 손을 들죠. 그래서 재건축들이 오히려 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 계약할 때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보고 가는 그 방법밖에는 피해 줄이는 게 마땅한 게 없네요, 그죠? 지금 맞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니까 말씀 지금도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게 사실 2021년도에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거주 여건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빌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상승을 했고, 근데 아파트값이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지금 현재 빌라라고 볼 수가 있죠.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땐 들어오르고 내릴 땐 더 빠지는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빌라가.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요분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지금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음. 매입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다음에 경매 신청까지도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유찰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정부 정책도 이제 발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 정부 정책도 아파트 위주의 어떤 정책만을 좀 펼치고 있는데 실은 아파트가 절반이고 이런 단독 다세대 사는 분들도 절반이거든요. 네.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정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여의도 어디 국회 약간 좀 그죠? 조금 기업만 네. 절반의 국민도 국민이다. 네. 머리 이렇게 뭐 하나 두르셔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지 옥션의 이주연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특히 이제 경매 관련된 사연들 잘 해결을 해봤고요. 이런 사연들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네. KB 부동산에 들어오시면요. 저 네. 커뮤니티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배너에 지금 바로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 산정해가지고요.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앞으로도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지지 옥션 이주연 선임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선 씨도 네. 빨리 집 잘 알아보시고 네. 네, 잘 구하시고 우리 세미정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집으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